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학년 문학을 맡은 윤지영 선생님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8반, 9반, 10반, 11반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온라인에서는 2학년 전체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문학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살펴볼 문학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단원 1 문학의 본질의 두 번째 부분에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 부분에 있는 산속에서라는 마이덕 시인의 작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전에 수호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1학년 때 정약용 선생님의 수호제기를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2학년 문학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작품이나 또 중요도가 조금 낮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교과서 재구성에 의해서 좀 빼고 수업을 할 거고요. 대신에 다른 교과서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넣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판단은 수능이나 전국연합평가 그리고 모의학력평가 이런 문제들에서 좀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했던 작품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꼭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작품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또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가져와서 같이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시를 제가 먼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밥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벌써 이 시에서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느낌이 딱 오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깨달은 어떤 사실을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네, 맞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한 2학년, 3학년 때쯤이었는데요. 겨울에 한 10대 명의 친구들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작은 그 산을 등산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겨울산에서 해가 그렇게 빨리 지는 줄 몰랐던 게 일단 문제였고요. 게다가 산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걸 계산을 못했던 게 저희의 문제였어요. 사실 그 산이 굉장히 작아 보였거든요. 별로 크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가볍게 보고 오후 2시쯤에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계속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고 떠들며 오르다 보니까 한 2시간을 걸었는데 정상은 아직 못 갔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그만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 내려오지 못했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런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다행히 일행 중에 한 명이 랜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의지해서 근데 산엔 정말 불빛이 없거든요. 너무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산이었기 때문에 눈도 있고 약간 얼음 길도 있었고 그래서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완전히 잃어서 계속 길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내려가면 되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길이 끊어진 거예요. 낭떠러지. 앞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들이 다들 당황했죠. 근데 한 친구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내려가지 말고 차라리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불빛이 보일 테니까 그 불빛을 보고 내려가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정말 그 친구가 우리를 살린 거였어요. 일단은 그 친구의 말대로 정말 다시 올라갔어요, 산을. 한참 내려오던 산을 다시 막 올라가면서 어느 지점에 갔더니 정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그때부터 그 방향을 잡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다 내려온 뒤에 시계를 보니까 저녁 8시인 거예요. 그 산속 마을에서 저녁 8시면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산에서 헤맨 시간이 거의 4시간이 넘었던 거예요. 춥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무엇보다 산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공포심, 처음 느껴본 그런 공포심으로 너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거든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살짝 눈이 덮인 그 산 비탈길의 어둑한 그 모습이 다시 눈앞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사실. 마침 사실 선생님도 산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서 시를 얘기하기 전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과서 26쪽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어의 의미나 표현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좀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1년부터 보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길을 잃다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길을 잃다도 되겠지만 삶에서 어떤 문제에 접하게 되는, 그래서 해결책을 못 찾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시련에 처한 상황 또는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라는 표현에서 이 터덜거리며 이걸 통해서 이 상태에 놓인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네, 터덜터덜. 되게 힘이 없죠? 그래서 되게 힘이 없는 상태. 굉장히 뭔가 절망 속에 있는 상태.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상태.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고. 되게 뭔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걸어가는 길 끝에서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 보기만 해도 이렇게 불빛이 주는 환한 그런 이미지와 따뜻함이라고 얘기한 그 촉각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아마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 있는, 외로움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희망과 또 위로 그리고 뭔가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시에 쓰인 함축적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또 하나 1년에서 우리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문장 구조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해서 서술어가 있는데 자, 무엇을 모를까요? 무엇을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서술어 뒤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원래 위치가 여기 서술어 앞에 와야 되죠. 목적어는. 근데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빠졌어요. 이렇게 문장 상분의 위치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하지요. 네, 먼저 말하신 분들 잘 배우셨습니다. 1학년 때. 이런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강조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불빛의 따뜻함,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짠 하고 보여주는 식으로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치법이 쓰인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이연으로 넘어갈게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자, 막무가내의 어둠, 이 어둠이라는 시어를 보시면 일련의 길을 잃은 상황과 조금 의미상 연결이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이 손이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혼자라는 어떤 외로움을 느낄 때 이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함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나오는 이 불빛의 따뜻한 불빛과 이렇게 이미지가 또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1년과 2년의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에 2년의 삼행,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즉 보시면 1년에서 겪은 어떤 시인이 겪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 2년에서는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깨달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이런 손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3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산속에서 밤을 맞아봤다. 자, 1년에 나왔던 길을 잃었다. 2년에 나온 막무가내 어둠 속에 있다. 랑 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둠과 또 같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이 됩니다. 자, 뭘 알까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1년과 2년에 나오는 그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어떤 존재와 비슷한 게, 네, 작은 지붕. 이렇게 찾으셨다면 잘 찾으신 겁니다. 작다라는 표현만 놓고 봤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작지만 사실은 큰 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거대한 산줄기보다 해서 큰 어떤 무언가보다 작아도 이게 힘이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작은 지붕 안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인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연에서 얘기했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발견,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사연을 한번 보면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이 불빛도 역시 계속 같은 이미지인 거죠. 그 작은 집의 그 불빛. 자, 그 불빛이 주는 또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대요. 자, 두 개가 이제 반대적인 의미로 쓰인 건데 쉬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나그네에게 일시적인 어떤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이겠죠.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글씨가 아주 삐뚤빼뚤인데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여러분이 예쁘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는데, 뭐냐면, 구조예요, 구조. 1년에서 아까 우리 도치법 얘기했잖아요.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를 잃어? 무엇을?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해서 여기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뒤로 뺐죠. 그리고 이연도 보시면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모르리라. 이렇게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시면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1년의 첫 행과 이 부분과 3년의 요 첫 행 부분이 구조가 같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런 사람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리라. 요거죠. 그래서 여기도 도치법이 된 거고 또 무엇을 할까요? 자, 사연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도치법이라는 거.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작품 전체를 이제 쭉 살펴봤고요. 이제 핵심 요약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기본적으로 현대시는 운율이 자유로운 자유시고 개인의 감정을 노렸기 때문에 서정시다라고 얘기하죠. 성격은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이라고 정리했는데요. 화자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인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생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사색적이라고 했고, 그 내용이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그 인간에는 자기 자신,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성찰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시 서정시는요, 현대시는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백적이다라고 보여지고 특별한 청사를 설정해서 대화의 형식으로 그 표현한 시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고백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재, 중심 소재는 산속, 불빛이고요.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라고 이렇게 어구 형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문장으로 써라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어떤 주어 서술어를 좀 붙이면 좋겠죠. 인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도치법 마지막에 들으셨잖아요. 이제 도치법이 가장 좀 주요한 형식상의 특징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 강조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 강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불빛, 낮잡은 손, 작은 지붕, 네, 그런 시어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는 뭐가 있을까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낸 네, 밤, 어둠, 예, 이런 시어들이 되겠죠. 잘 찾으셨고요. 자, 두 개가 좀 대비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작품 전체 구성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1년은 화자가 경험한 것,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경험, 그때 멀리서 보인 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거고, 자, 2년은 거기서 느낀 깨달음,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어떤 새로운 의미다. 그 다음에 3년, 산 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큰 위안이 되더라. 라는 경험이었죠. 그 다음에 4년, 그 불빛이 나그네를 어,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4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이었죠. 자, 학습 활동도 정리하겠는데요. 학습 활동은 이제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봤던 그 1년, 2년, 3년, 4년의 내용을 정리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 구조입니다. 구조. 자, 1년이 뭔가 경험을 제시했고 2년은 거기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이더라 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3년은 경험을 제시했고 4년이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화자가 제시하는,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어떤 가치의 부분이고, 어떤 인간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바람직한 인간상, 이런 거를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작품에 담긴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우리 멋대로가 아니라 일단 조건이 있어요. 다음 밑줄 친 식구의 의미를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적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의 구절이죠.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쉬게 하는 것을 사실 조금 이 시에는 부정적으로 본 거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긍정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작품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 이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뭘까요? 삶의 길에서 누구나 시리에 빠지는 순간이 오는데, 자, 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한자거든요. 자, 그런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래, 안 되니까 그냥 멈춰 있어.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가치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우린 누군가에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시인이 얘기하는, 화자가 얘기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사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여러분이 각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 즉 삶의 길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힌 사람, 그래서 어떤 삶의 희망과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우리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학습 활동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학습 활동도 감상 부분이라서 그 부분 각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감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덕의 산속에서라는 작품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퀴즈도 계속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